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들은 비상입니다. 반려동물 조례가 처음으로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왜 세금을 들이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제천 관광지가 청풍을 중심으로 집중 개발되면서 도심과 가까운 의림지는 민간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 수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농민들 때문에 여기저기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8일 전면 휴진,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가 아니면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에는 동네 병원들도 휴진하기로 해 의료 대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고 일부 시민단체도 휴진 반대에 나섰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대 의대 교수들이 회의장에 하나둘 들어섭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병원이 주도한 집단 휴진에 동참할지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교수 대부분이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오는 18일에는 응급이나 중증 환자를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휴진에 이어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아예 무기한 휴진에 나서겠다며 추가 투표를 통해 휴진 시작일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 일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교육자로서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들 다 뜻이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참고 볼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심장 시술과 어깨 허리 수술로 매달 왕복 2시간 넘는 충북대 병원까지 검사와 처방을 받으러 온 환자는 이제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불안하죠. 상당히 불안해요. 그럼 뭐 증이 급하면은 2차 진료 기관으로 이제 일단은 다녀야지 뭐 여기서 휴진을 한다고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또 다른 환자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왜 환자들이 이런 피해를 봐야 하냐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죠.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은 역시 더 심하고 요즘 같으면 괴로워요. 어떻게 진료를 했지.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답답하게 해주는 이유가 뭔지 좀 원망스러워요. 대학병원을 넘어 동네 병원들도 오는 18일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했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들에게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선배 의사들도 의료를 똑바로 세우는 데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데는 동참하는 의견들이 그전보다는 많이 무르익었고. 의사 총파업 예고에 정부와 지자체는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상적으로 진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불가피한 휴진은 미리 신고하라고 했는데 이에 따라 마감일까지 휴진 신고를 한 곳은 충북 도내 986개 병의원 가운데 10곳도 안 됩니다. 충청북도는 신고 없이 휴진에 동참할 의료기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최대 15일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각 시군 보건소와 청주 충주의료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약국 심야 운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18일 지나서 또 만약에 휴진이 계속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좀 더 강한 그리고 민간 병원도 진료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또 휴일에도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충북 공공의료 확충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의사들에게 집단 행동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5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반려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관련 조례가 처음으로 충북도의회에서 발의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제대로 키우려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한편 왜 세금까지 들여 반려동물 가구를 지원해 주느냐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도 의회에서 반려동물에 관한 조례가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충청북도에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게 골자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과 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계획을 충북지사가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24일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때 아닌 비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제8조.
반려동물 등록비나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같은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려가구 천만 시대에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원을 해주신다면 좀 1인 가구가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물이 있다면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면은 유기견도 줄어들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세금을 들이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사람 살기도 힘들은데 왜 반려동물한테 그렇게 하느냐. 도에서 왜 지원을 해줘? 그건 세금 낭비지. 그건 맞지 않아요.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꽃님 의원은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처럼 진료비 지원은 취약계층에 한해 이뤄져 조례가 없을 때와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그간 없었던 진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주고 오히려 계획적으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조례 없이 계속해서 지원 사업이 지금 확장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제도화가 필요해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와 경기도, 강원도 등은 한 발 앞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시행했고 경기도는 반려동물과가 따로 있을 만큼 적극적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토대로 테마파크와 공공진료센터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가구를 위한 정책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와 공존하는 게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이양섭 도의원이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한 가운데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충북 여성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양섭 도의원이 과거 동료 여성의원에게 회식 가서 기쁨조 돼야지라는 발언을 했다면서 성평등, 안전사회에 걸림돌이 되는 부적격 출마자를 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양섭 도의원은 당시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의원에게 충분히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전국이 이른바 광역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어떨까요? 일단 행정통합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특별자치단체가 연내에 출범하게 되는데 이 성공 여부가 행정통합으로 가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최초로 승인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는 초광역 생활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4개 시도를 잇는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각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산업, 경제, 관광을 연계 발전시키는 겁니다. 또 기존에 있던 시도협의체 수준을 뛰어넘어 특별자치단체라는 지위를 통해 국가 사무를 이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간의 특정한 사무를 같이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4개 시도가 같이 협력 잘해서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발굴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속도도 낼 수 있도록. 충청권 특별자치단체장은 4개 시도지사가 번갈아가며 1년씩 맡고 총 16명 정원으로 별도의 의회도 구성합니다. 역시 기존 광역의원들이 겸직을 하게 되는데 시도 간 인구 격차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동일하게 4명씩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11월까지는 조직과 사무실을 갖춰 업무에 들어가고 운영비는 4개 시도가 분담합니다. 관건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을 표방해온 정부가 실제로도 충분한 권한과 재정을 보장해 줄 것이냐는 겁니다. 대전, 청주 등 대도시 중심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경우 충청권 내에 또 다른 불균형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역할 분담을 통한 연계 협력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게 좀 중요하지. 미리부터 광역시 중심으로 이 지역의 규모와 경쟁을 높인다 이렇게 가는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 최초의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충청권 행정통합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여론이 많습니다. 자칫 처음부터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특별자치단체의 성공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 긴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가 조건부 승인으로 명칭 변경을 요구한 충청지방정부연합은 충청광역연합으로 바꾸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외국인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박람회가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어제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300명이 참가해 34개 기업과 현장 면접을 보고 입사 지원서 작성 요령 등을 배웠습니다. 충청북도는 인구 소멸 위기 대책으로 외국인 관리팀을 만들어 외국인 근로 유학생 유치와 이민청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제천 청풍교를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이에 환영하고 있지만 제천의 관광시설 대부분이 청풍에 몰려 있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제천으로서는 시내권과 가까운 의림지를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더 큰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충북 관광의 화두가 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도지사가 직접 나서 청풍호를 가로지르는 지금은 안전성 때문에 통행이 금지된 다리를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그만 만화의 관광시설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세계적인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로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지역 내 관광 불균형 때문입니다. 청풍호 케이블카와 비봉산 모노레일, 유람선과 문화재 단지까지 대부분 관광시설이 청풍호 인근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의림지 주변을 개발하고 싶은 게 제천시의 생각.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제2의림지 인근 옛 청소년 수련원 자리에 복합 리조트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 6년째. 5번째 공모를 거쳤지만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3일 마감한 투자자 공모에는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재작년 삼부토건이 투자 협약을 맺었다가 1년 만에 포기한 게 성과 아닌 성과였습니다. 200억 규모의 모노레일 조성 사업도 최근 민간 투자자 공모를 마감했지만 참여는 없었습니다. 공모 절차는 5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재공모 절차는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수익 계획으로 전환해서 저희는 계속 이제 투자자를 계속 물색하고 있고. 최근 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시장이 경직되며 의림지를 개발하겠다는 제천시의 관광 정책은 당분간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농촌에서는 물이 흐르는 도랑을 땅이나 콘크리트로 덮어 진출입로를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가도 받지 않고 이런 도랑 위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일부 농민들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축구장 38개 크기의 논이 모여있는 충주의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입니다. 노물이 흐르는 도랑이 직선거리로 800m 가까이 연결돼 있습니다. 논만 모여있던 이곳에 최근 몇 년 사이 과수원들이 들어서며 진출입을 위해 도랑을 복개한 곳이 많아졌습니다. 도랑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어 진출입로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복개 구간은 진출입로를 넘어 과수원 전체를 덮었고 울타리를 설치하고 농작물과 나무까지 심었습니다. 이 일대 이런 곳만 3곳. 허가를 받지 않고 복개 구간을 늘려 나무를 심었다는 농민은 과수 보호를 위해 울타리가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복개 구간에 차량 주정차까지 이루어지면서 영농철, 대형 농기계가 농로를 통행하기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기계가 뒤로 대형하기 때문에 같이만 상하든지 뭐든 같이만 안 되고. 결국 지난 겨울 농민들은 도랑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2월, 3월, 4월 초까지는 농번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3월 달까지는 그래도 2, 3월에 할 마음이 있을 때는 해줬어야지. 근데 그런 기미가 전혀 없죠. 취재가 시작되자 농어촌공사는 농기계 통행이 원활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측량을 통해 확인한 무단 점유 사례는 원상복구시킬 방침입니다.
우리가 현황판이라든지 해서 지역 주민들이 농로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 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땅을 놀리지 않는다라며 농촌에선 일부 관행으로까지 여기는 무단점유. 하지만 달라진 농업 환경에 더 이상 용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영동군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유치한 양수발전소가 도로공사를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조 원 넘게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큰데요. 발전소와 연계한 관광 개발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양수발전소가 건설될 영동 양강면과 상촌면 일대 118만 제곱미터. 첫 공사로 발전소가 건설되면 물에 잠길 군도를 대체할 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길이 2.8km의 교량이 3곳. 도로는 발전소 건설로 생겨날 거대한 저수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로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하부에 댐이 축조가 되면 호수가 형성이 되고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관광 자원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군도 이설 도로에 이어 오는 9월부터는 양수발전소 본공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2030년 완공까지 공사 기간만 6년여. 공사비로 투입되는 국비는 무려 1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공사비만큼의 생산 유발 효과, 8천 명이 넘는 고용 유발 효과도 예상됩니다. 영동군이 다른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양수발전소를 유치한 이유입니다. 영동군이 주목하는 또 다른 효과는 관광. 이미 가동 중인 인근의 무주 양수발전소는 전망대 와인터널로 무주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동군은 양수발전소 주변의 휴양림과 관광 명소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 힐링 관광지라든지 주변에 가지고 있는 원류봉이라든지 저희 노군지 평화공원 각종 관광지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다만 공사 기간이 긴 만큼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공사 차량 이동으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지역 지원에 나설 계획이고 영동군도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을 파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수발전소는 남는 전력으로 물을 퍼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물을 낙하시켜 전기를 만드는 전력 부족 해결사입니다. 전력 문제에 기여하며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결의대회를 열고 충북교육청의 IB 교육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충북교육청의 외국인 고가 교육 브랜드인 IB 도입 계획은 경쟁교육과 특권교육을 부추겨 충북 학생들의 삶에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초등 늘봄 전면 도입 반대와 교사 정원 확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등도 요구했습니다.
청주도심 카지노 입점과 관련해 충북교육청이 3개월여 만에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교육청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학습권과 학교 주변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직원 의견을 수렴해 청주시에 반대 의견을 전달해 왔으나 반대 의견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2회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인 올림픽 2024가 어제 청주 올림픽 국민생활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청주 시민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한 가운데 청주와 서울, 경기 등 9개 팀은 향후 넉 달 동안 리그 방식으로 21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SK하이닉스와 서원대학교는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대회를 기획했습니다. 청주시가 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상임 안무자를 1년 만에 재공모합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7월 예술감독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예술인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통과 창작, 타악 공연 지도가 가능한 한국무용 전공자로 국공립국악단에서 2년 이상 지도자급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이며 다음 달 말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청주와 세종을 잇는 석곡사거리 주변 도로가 내일부터 부분 통제됩니다. 해당 구간은 세종시 방향으로 석곡사거리에서 중림사거리 구간 400m로 왕복 4차로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공사가 끝나는 올해 말까지 해당 구간은 통제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